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이거 한국에서 방금 따끈따끈 날라온 루피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요 실이 지금 제가 샘플 작업을 해보니까 가방을 뜨기엔 참 좋은데 모자를 뜨기에는 조금 두껍고 넓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영상은 루피실로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모자 뜨는 실로는 이 실은 추천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종이 느낌의 실을 원하신다면 이런 에코 안다리아 실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소재나 두께가 모자를 뜨기 딱 좋은 두께라서 이 실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샘플처럼 면사로 작업하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사로 모자를 뜨면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착 펴서 머리에 써도 모자의 틀이 유지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사로 작업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지금 이 모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 실은 바로 요거 호비에서 나온 레인보우 실인데, 기존의 가방을 뜨는 88 말고 조금 얇은 실로 새로 나온 굵기예요. 요 실의 두께는 면사 18합과 딱 비슷한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실을 구비를 하시든 4호와 5호 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더 두껍거나 얇으면 모양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코스가 많이 달라지니까 딱 그 사이즈 바늘 호스에 적합한 실을 선택하시면 무리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뜨개로 만드는 모자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려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모자용 와이어지요. 모자용 와이어를 이렇게 끝에 한 3단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말리지도 않고 모양을 잡기 훨씬 수월하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티치 마커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매직링을 잡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매직링을 잡아서 요 안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서 하나 걸어주고요. 자, 지금부터 요 동그라미 안에 7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모자를 만들 때는 6개, 7개, 8개 중에 선택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만들 모자는 모자단 밑에 어떤 패턴이 들어가지요. 그 패턴에 7의 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7개의 시작코를 잡아줄게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 쏙 넣고 걸고 빼고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짠 짧은뜨기 2개가 된 거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5개 더해서 7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7개의 짧은뜨기가 쪼르륵 됐으면 꼬랑지실 당겨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제 다시 연결 첫 번째 코, 이 7개 중에 첫 번째 코로 연결을 해줄 건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연결 부분이 티가 나니까 모자는 웬만하면 스티치 마커를 사용해서 첫 코를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 이렇게 달팽이처럼 계속 연결되는 방법 있지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실 걸어서 빼서 2가닥의 실 바로 짧은뜨기 해주는 요 방법. 자, 지금 짧은뜨기 해줬지요? 지금 보이는 이 코가 바로 2번 단, 두 번째 단의 첫 코예요. 그래서 여기를 스티치 마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지금 표시가 된 이 코가 바로 두 번째 단의 첫 코. 그래서 우리는 코수를 이번 단에 늘려야 되니까 바로 첫 번째 코에는 지금 하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지금 딸랑한 코에 이런 식으로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번 단에는 한 코당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전에 7개였던 이 짧은뜨기 코수가 2배수인 14개로 늘어나게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는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코로 가볼게요. 여기 두 번째 코에도 바늘을 쏙 넣어서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2, 그리고 또 그 옆으로 가줄게요. 하나의 코에 하나, 같은 코에 2. 자, 이런 식으로 한 코당 2개씩을 넣어서 14개의 코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 루피실 같은 경우에는 5호 바늘이 조금 작아요. 6호 바늘 정도가 딱 맞는 실의 두께인데 모자는 4호와 5호 바늘만 추천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좀 뻑뻑해도 제가 꾹 참고 5호 바늘로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 실은 웬만하면 가방 만드는 데 사용하시고 다른 얇은 종이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또 세 번째 단을 만들러 가볼게요. 세 번째 단의 첫 코도 이 스티치 마커가 되어 있는 여기겠지요. 얘를 빼서 이번 단에는 첫 코에는 그냥 하나, 즉 이 한 개의 코에는 쏙 넣어서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를 해주고 그 자리, 이렇게 삼각형 약간 A자 모양의 그 자리에 있는 고기로 이 스티치 마커를 뽕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표시를 해주고요. 2번 단은 세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로 시작한 수가 21개의 코로 늘어나게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첫 코에 하나 넣었으니까 그 다음 코에는 뿅 넣어서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하나, 둘 넣고 그 다음 코에 또 하나만 넣고요. 그 다음 코에 바로 두 개를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넣고 그 다음 코에는 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해서 21개의 코로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 21개의 코로 늘어났어요. 중간 부분은 이렇게 살살 당겨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동그라미 모자 윗부분이 각이 지게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는 관계로 각이 짙지 않는 원형뜨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윗부분 정수리의 원형뜨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과는 다르게 코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반듯한 원형뜨기로 되는 대신에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난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대로 이용하셔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이는 없으니까 완벽성을 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완벽성을 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은 원래 한 코에 하나씩을 하나, 둘, 즉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를 반을 쪼개서 해주는 거예요. 즉 한 코에 하나로 시작을 하는 건 같고요. 한 코에 하나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이 첫 번째 코에 스티치 마커를 이렇게 해줄게요. 뿅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코에 두 개 코 늘리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하나는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서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 이번 단에 해야 되는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코 늘리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 여기는 코 늘리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코 늘리기 총 4개 코 세트가 원래는 7개가 와야 되지만 하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6세트는 그냥 쭉 같은 방법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얘만 나중에 그 세트를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한 원형뜨기 방법은 상세하게 다른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같은 방법이지요. 하나하나 코 늘리기.
하나, 하나, 거늘리기. 즉, 한 코에 2개. 지금 이 4개 코 세트 2개를 했고요. 6세트를 해야 되니까 4세트를 더 해줄게요. 마지막 세트 하나하나, 그리고 코늘리기. 이렇게 한 코에 2개를 넣어주고 보면은 이렇게 스티치 마커 전에 하나의 코가 남지요. 여기는 바로 여기 시작할 때 하나 코늘리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까지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를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채워주면 하나하나 코늘리기가 되면서 이 세트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호,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거랑 약간 겹치지 않게, 코늘리는 부분이 겹치지 않게 진행이 되면 이 동그라미가 정말 계속 동그라미 모양을 유지하면서 커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단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단은 5번째 단, 원래 원형뜨기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즉, 한 코에 하나를 넣어주고 일단 스티치 마커도 표시를 일단 해주고요. 원래 요 5단은 한 코에 하나씩을 3개, 즉 벌써 하나를 했으니까 그 옆에 것도 해주고 그 옆에 것도 해주고, 즉 한 코에 하나씩을 이렇게 3개를 넣어주고 4번째에 바로 코늘리기. 하나, 둘. 즉 5번째 단은 이렇게 5코가 한 세트예요. 요 한 세트를 7번 반복을 해주면 되지요. 지금 한 세트 했고 6세트가 더 와주면 돼요. 스티치 마커를 중심으로 가르지 않고 이번 단은 그냥 이렇게 한 세트가 오면 되고, 그 다음 단은 스티치 마커를 중심으로 갈라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간 코늘리는 게 지그재그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트 또 해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은 3개. 하나, 둘, 3개 하고 4번째는 코늘리기. 한 코에 2개. 자, 이렇게 지금 5개 코 한 세트 2세트 했지요? 5세트 더해서 여기 끝까지 와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코늘리기까지 딱 해서 7세트를 만들어 줬더니 5번째 다 완성이 됐고요. 6번째 단은 이제 또 갈라줘야 되는 단이지요. 6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을 4개를 해주는 거라서 일단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스티치 마커를 빼먹으시면 이 달팽이 모양의 원형뜨기를 하다가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지금 첫 번째 코 한 거고요.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2개 코, 총 4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2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2개를 해줄게요. 2개 코 짧은뜨기를 해놓고 바로 코늘리기 해주고요. 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원래대로, 즉 한 코에 하나씩은 하나, 둘, 셋, 4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짧은뜨기는 이렇게 4개를 해주고 5번째는 거늘리기. 한 코에 2개. 6번째 단은 6개 코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4개, 코늘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6개의 코 한 세트 6번을 반복해주고 7번째 세트는 미완성, 나중에 완성해 주는 걸로 해서 6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지금 한 세트는 벌써 했으니까 5개 세트 또 쭉 와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세트의 코늘리기까지 딱 해주고 보면은 짠, 이렇게 2개의 코가 남지요. 시작할 때 2개로 시작했고 여기서 2개를 커버해주면 여기도 한 코에 하나씩은 4개의 코늘리기 한 세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2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넣어줄게요. 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각이 지지 않는 원형뜨기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숙지를 하셔서 편하게 많은 곳에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각이 지는 원형을 만드는 그 방법을 이용할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단. 우리는 또 7번째 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7번째 단은 그냥 하는 단이어서 이렇게 일단 첫 코 하나의 짧은뜨기에 스티치 마커 이렇게 해놓고요. 이번 단은 7개가 한 세트가 되기 위해서 5개의 짧은뜨기가 필요해요. 한 코에 하나씩은 벌써 하나 해준 거고요. 이렇게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해주고 6번째는 코 늘리기 한 코에 2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7번째 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7개의 코 한 세트가 나오지요. 이렇게 7개의 코 한 세트가 7번 반복이 돼야 되고 우린 지금 한 번을 한 거예요. 6번을 더 해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을 5번. 여기는 한 코에 2개. 자, 요런 세트 5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벌써 2세트 했으니까 5세트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 바퀴 삥 돌았고요. 마지막은 코 늘리기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한 코에 이렇게 2개를 넣어서 짠, 7번째 단까지 해서 마무리 해줬고요. 8번째 단을 또 해볼게요. 자, 첫 코에는 하나를 넣고 시작하는 건 동일하니까 넣고 표시를 해주고요. 8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만 한 코에 하나씩이 6개가 와야 돼서 이쪽에서 3개 벌써 하나 했지요. 하나, 둘, 3개 하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에서 3개를 해주는 걸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벌써 해줬으니까 하나는 됐고 그 옆에 코로 가서 둘, 그 옆에 코, 셋, 이렇게 3개를 해주고 바로 또 코 늘리기 해줄게요. 코 늘리기, 짠, 이렇게 코 늘리기 해주고 여기는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6개의 코 쪼로로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넷, 다섯, 6개를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 7번째 코는 코 늘리기 한 코에 2개를 넣어서 요렇게. 자, 얘는 미완성이니까 됐고 요렇게 8개의 코 한 세트가 됐고요. 이 한 세트 6번 와야 되는데 한 번 한 거고 5개 더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뺑 돌아왔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코 늘리기까지 짠 해서 짠, 요렇게 총 7개 세트 중에 6개 세트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마지막 미완성 우리 한 코에 하나씩 3개로 시작했으니까 남은 코 요렇게 3개의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3개를 또 채워놔 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채워놔 주면은 또 8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여기 지금 이제 9번째 단을 하기 위해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딱 해주고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얘가 시작을 한다는 의미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8번째 단까지 뜬 상황에서 이번 단 9번째 단은 그냥 코스의 증감 없이 한 바퀴를 삥 둘러줄게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납작하거나 플랫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9번째 단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빙 둘러줄게요. 자, 이렇게 9번째 단 한 바퀴를 빙 둘러주었고요. 코스의 증감 없이 한 바퀴 둘러줬고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서 한 단을 더 떠봤고요. 이렇게 그냥 평단으로 뜨는 거를 9번째 단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10번째 단은 코수를 또 늘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코수를 쭈루루 늘렸던 단으로 따지면 8번째 단까지 우리가 코수를 늘린 거니까 그 다음은
9번째 단은 평단으로 지나가고 10번째 단이 9번째 단처럼 코스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한 코에 하나씩을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한 코 일단 넣어 놓고 스티치 마커 표시를 해주고요. 한 코에 하나씩 7개를 해줄게요. 하나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7개를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8, 9. 자, 요렇게 9개의 코 한 세트로 진행을 할게요. 단수로 따지면 10번째 단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코스 증감 없이 떠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9개의 코 한 세트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은 7개, 8, 9은 한 코에 와서 지금 7세트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세트 한 거고요. 6세트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삥 돌아서 마지막 세트, 지금 여기 마지막 코 스티치 마커 옆에는 이렇게 코늘리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짠! 이렇게 해서 10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 중간에 평단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온폭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 단을 또 떠볼게요. 그 다음 단은 바로 10개 세트. 한 세트가 10개 세트가 가야 되겠지요. 첫 번째 코는 일단 짧은뜨기 하나 해놓고 스티치 마커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는 8개가 쪼로로로 와야 돼요. 그래서 4개는 이쪽에서 4개는 이쪽에서 커버를 해주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 벌써 하나는 되었으니까 그 옆에는 둘, 셋, 넷,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은 4개를 하고 그 옆에는 한 코에 2개를 넣는 코늘리기를 해줄게요. 이야. 자, 얘는 미완성으로 냅두고 그 옆에는 완성 세트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8개를 일단 쭉 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코 9번째 코에 2개를 넣어서 코늘리기를 해서 이렇게 10개 세트가 한 세트가 되게 해줄게요. 요 10개 세트 6개 와야 되겠지요. 지금 한 세트 했으니까 5세트 더해서 여기 4코 남기 전까지 올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와서 코늘리기까지 딱 6세트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4개의 코가 남아요. 8개가 한 세트인데 시작할 때 4개, 시작할 때 4개는 벌써 했으니까 이 4코만 마무리하면 딱 한 세트가 또 완성이 되겠지요. 둘, 셋, 넷, 이렇게 4세트를 완성을 해서 이렇게 11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때쯤 궁금증이 생기지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싶은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원형의 지름이 16cm가 될 때까지 뜰 거예요. 여러분의 실과 바늘이 저랑 달라도 상관없이 16cm 남짓이 될 때까지 뜰게요. 아직은 몇 단을 더 떠야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또 짧은뜨기 일단 하나를 해 넣고 짠, 하나를 해 놓고 스티치 마커 해 놓을게요. 그 다음은 한 세트가 11개가 돼야 돼요. 즉 홀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가 나오면 무조건 주르륵 가는 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 코에 하나씩을 9개를 해줄게요. 지금 벌써 1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을 요 스티치 마커 있는 데서부터 9개의 코를 했고요. 그 다음 코에 11. 코늘리기를 해서 이렇게 11개 세트를 만들어 줬어요. 이 11개 세트가 7세트가 와야 돼요. 지금 한 세트 했고요. 6세트 해서 끝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요렇게 11개의 코 한 세트, 7세트를 뺑 돌아왔더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단수를 세는 방법,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서 달팽이 모양으로 뺑뺑뺑뺑 올릴 때 단수를 세는 방법은 요 스티치 마커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세시면 돼요. 즉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저는 12번째 단까지 떴고요. 12번째 단까지 뜬 이 상황에서 또 코스의 증감 없이 한 바퀴를 삥 둘러줄게요. 이런 과정들이 모자의 윗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매끄러움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번 13번째 단도 이번 13번째 단 평단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13번째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삥 둘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단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14번째 단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바로 전전단에서 11개의 코 한 세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단은 코를 이렇게 갈라서 12개의 코 한 세트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첫 번째 코는 일단 짧은뜨기 하나를 해놓고 스티치 마커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번 단은 10개의 코를 그냥 쪼로로 가는 단이에요. 근데 처음에 갈라야 되니까 5개, 5개는 나눠서 해주고 나머지는 붙여서 진행을 해줄게요. 하나는 벌써 했으니까 4개만 더 해주면 되겠지요?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스티치 마커가 되어 있는 데서부터 5개의 코 진행을 해줬고요. 6번째 코는 한 코에 2개를 넣는 코 늘리기를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 옆에는 10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주르륵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첫 코부터 해서 한 코에 하나씩 10개 해줄게요. 하나 해줬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0개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러면 다음 코 11번째 코에는 코 늘리기를 해서 하나, 2개의 코를 한 코에 넣어줘서 요렇게 12개의 코가 한 세트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요 12개의 코 한 세트가 6세트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한 세트 진행이 되었으니까 5세트. 5세트를 같은 조합으로 만들어 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10개 코 늘리기, 10개 코 늘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기 6번째 세트의 마지막 코 늘리기까지 딱 해주면 이렇게 5개의 코가 남지요. 시작할 때 5개 해주고 코 늘리기 했으니까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마지막 또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요렇게 12개의 코 한 세트들이 7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해서 14번째 단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평단까지 포함해서요. 이제부터는 슬쩍슬쩍 사이즈를 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16cm를 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 16cm가 됐군요. 그럼 이제 저는 옆으로 쭉 내려가는 것만 하면 되겠군요. 아직 16cm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단 정도 더 뜨시면 돼요. 계속 같은 조합.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르지 않고 진행하는 조합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은 주르르륵 11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 13개는 한 코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13개 코 한 세트 그런 식으로 7세트 진행하는 걸로 해서 16cm가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16cm는 가장 평범한 두상을 가진 성인 여성 기준의 사이즈 면 지름의 사이즈고요. 내가 조금 두상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5mm 정도, 딱 한 단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1cm, 5mm 차이가 5mm 정도의 차이가 이 모자에서는 굉장히 커요. 5mm가 전체적으로 두르면서 5mm가 되는 거라서 화끈하게 1cm 늘리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딱 한 단 정도만,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는 한 단 정도만 더 떠서 5mm 정도만 진행이 되면 더 큰 사이즈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주르륵 내려가면서 모자의 옆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주르륵 내려가는 옆부분, 요렇게 접었다고 생각했을 때 옆부분, 모자의 윗부분,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그 평단으로 쭉 코수의 증감 없이 주르르륵 늘리는 짧은뜨기 단을 13cm를 떠줄 거예요. 13cm 쭉 떠서 올게요. 자, 저는 열심히 떠서 이렇게 동그란 모자의 윗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옆에 들어가는 무늬를 만들 거라서 그 무늬단까지 포함해서 모자의 높이가 되는 거라서 요 정도만 뜬 거고, 원래 요 무늬대로 쭉 가려면 더 길게 떠야 되겠지요. 혹여 무늬를 뜨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평단을 요 높이 13cm가 되려면 크기를 잴 때는 무조건 요 스티치 마커를 기준으로 요렇게 오른쪽을 재면 돼요.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놓고 사이즈를 재면 저는 지금 13cm가 나오고요. 여기 시작했던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23단까지 지금 뜬 상태이고, 여기 평단 아까 원형을 마무리하고 나서 주르륵은 9단을 더 뜬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코수가 다를 수 있어요. 코수가 달라도 상관없이 꼭 줄자로 재서 저와 같은 사이즈를 하신다면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줄자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무늬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옆으로 숭숭 뚫린 무늬가 들어가려면 연결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연결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하면 단이 져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무늬가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은 스티치 마커를 빼고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스티치 마커는 잠깐 빼놓고요. 자, 다시 바늘을 넣고 이번 단의 시작은 바로 요 코지요. 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딱 해놓고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모자의 옆부분 무늬는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할 거라서 사슬을 3개, 하나, 둘, 셋을 해놓고요.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번째 코예요. 그래서 이 3번째 코에 요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요거 해놓지 않으면 약간 다시 쭉 돌아왔을 때 엄청 헷갈리는 포인트 있으니까 꼭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무늬를 한번 넣어 볼게요. 크로스 무늬라 하면 이렇게 X자로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한길긴뜨기라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고 얘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지금 얘 사슬 3개가 딸려 있는 얘 몸에 붙어 있는 얘 다 아니고요. 그 전단의 마지막 코 바로 얘지요. 얘로 가줄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쏙 전단의 마지막 코로 가지고요. 뿅뿅뿅 가지고 새 실을 걸어서 빼오면 짠, 이렇게 사슬 3개가 걸려 있지요.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하면 약간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안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지금 요렇게 옆으로 편물을 돌려서 이 사슬 3개랑 같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이제 해주면 돼요. 바늘에 실을 걸고 투코 먼저 빼고 투코는 나중에 짠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2개의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X자가 되는 이게 바로 크로스 스티치예요. 지금 스티치 마커로 표시해 놓은 여기는 나중에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만나야 되는 곳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코를 거르고 그 옆에 코를 가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옆에 코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여기 했으면 바로 그 전 코에 해주면 돼요. 우리가 한 코 걸렀던 바로 그 코로 와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아까 스킵했던 그 코에 쏙 들어와서 걸어서 빼주면 바늘에 실 3개 걸리지요? 이때 또 이렇게 모자를 살짝 돌려서 아까 했던 한길긴뜨기하고 수평을 유지하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3실 걸어서 두 코 먼저 빼고 남은 2개의 코는 또 3실 걸어서 빼주고 짠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XX 2개의 스티치 무늬가 이렇게 생겼지요? 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또 가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아까 하나 걸렀던 그 코로 또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 걸고 넣고 걸고 빼면서 편물은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걸어서 3실 걸고 2개 먼저 2개 나중에 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3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스킵했던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코는 없지만 구멍은 뽕뽕뽕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 코 거르고 또 그 다음 코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2코 먼저 빼고 2코 나중에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아까 스킵했던 코로 들어가고 걸어서 빼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게 한 다음에 3실 걸어서 2코 먼저 빼고 2코 나중에 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를 넣는 방법이 꼭 종이실뿐만이 아니어도 이렇게 면사로도 아주 예쁜 느낌의 무늬가 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이렇게 예쁜 무늬를 넣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 쭉 떠봤더니 이렇게 예쁜 무늬가 쪼로로록 생겼지요?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를 스킵하고 그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얘 지금 X자로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스킵해야 되는 코를 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얘 스킵하고 얘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당겨보면 알지만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양쪽이 서로 이렇게 당기면서 X자 무늬가 돼서 이렇게 두 코는 벌써 사용이 된, 여기 구멍 뻥 뚫린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니까 얘를 스킵하고 얘로 가야 되는 거죠. 얘는 아니라는 거. 얘를 스킵하고 얘로 가는 순간 이제 코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얘는 아니고 벌써 사용이 된 거고 얘 스킵하고 얘로 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바늘에 실 걸어서 방금 스킵한 얘로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이런 식으로 균형이 맞는 거죠. 또 그 다음 코도 얘를 스킵하고 얘로 가는 거지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니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벌써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2개 코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벌써 사용이 된 거고 이렇게 2개의 코가 남았고 얘는 연결 부위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렇게 2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한 코가 남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해댄 여기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틀리셨을 거예요. 한 바퀴 뺑 돌아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거르고 얘 완전 마지막 얘 코로 들어갈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고
방금 걸은 이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제 다시 얘 스티치 마커로 해놨던 맨 처음에 사슬 3개 세웠던 거에 세 번째 코, 여기로 빼뜨기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스티치 마커를 빼고 뺀 그 자리로 쏙 들어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무늬를 넣기 직전에 있는 코수가 뺑 둘러서 84개의 코가 있었지요. 그 84개의 코만큼 이번 단도 짧은뜨기를 그냥 쭉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슬을 지금 빼뜨기 해놓은 요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더 세우고, 같은 자리, 방금 빼뜨기를 했던 그 자리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주고요. 이렇게 무늬마다는 2개의 코씩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첫 번째 무늬이기 때문에 방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 옆에 있는 V코에도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주면 얘도 첫 무늬에 2개의 짧은뜨기가 되지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첫 번째 짧은뜨기에 합쳐줘야 되니까 이렇게 V코 다 꿰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를 해놓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몰라 저는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 2개의 코들에 다 V코마다 이렇게 꿰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코수가 정확하게 저희의 그 마지막 전단의 마지막 코수인 84개의 코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또 그 다음 단에도 또 똑같은 무늬로 뜰 수 있겠지요. 84개의 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코들마다 V코 꿰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줄게요. 자, 저는 삥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80번째 코를 뜬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4개의 코가 남았네요.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81, 82, 83, 84까지 딱 해주고, 다시 스티치 마커를 꽂아 두었던 첫 번째 V코에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너무 당겨지지는 않았나 종이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고르게 힘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크로스 무늬가 들어가는 단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빼뜨기를 자, 이렇게 빼뜨기가 끝난 곳에서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만들어주고, 요 세 번째 코, 요 사슬에서 세 번째 코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또 크로스 스티치를 해볼게요. 지금 얘가 딸린 코고, 얘는 빼뜨기 연결 부위니까 얘가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코지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코로 쏙 넣어서 이렇게 첫 번째 크로스 무늬를 완성을 해주고요. 또 전에 했던 거와 같이 바늘에 실을 걸어서 또 한 코 거르는데, 얘가 사용이 된 코라는 거를 이렇게 벌써 이렇게 찍 당겨져 있고 뭐 걸려져 있지요. 얘는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얘가 아니고 얘를 걸르고 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또 해주고, 방금 걸렀던 바로 전 코. 자,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얘는 사용이 지금 되었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이 걸려 있지요. 얘는 사용이 된 코니까 됐고, 얘를 거르고 얘로 가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쏙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고, 그리고 여기 바로 전 코, 스킵했던 코로 들어와서 한길긴뜨기 해주는
요 방법으로 이렇게 크로스 스티치 해 가면서 또 요번 단도 한 바퀴 삥 둘러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저는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무늬를 또 넣었지요. 마지막 하나의 무늬를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사용이 된 코고 지금 2개의 코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개 코 거르고 마지막 코로 쏙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또 바늘에 실 걸어서 방금 스킵한 코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 끝! 자, 이번 단도 무늬가 다 들어갔고요. 다시 빼뜨기로 연결하는 곳은 스티치 마커를 해두었던 세 번째 사슬로 뿅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번 단도 무늬가 이렇게 예쁘고 균일하게 들어갔고요. 자, 무늬를 하나 더 넣기 전에 짧은뜨기 단이 또 하나 와야 되기에 사슬을 하나 만들고 방금 빼뜨기 했던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고 또 혹시 몰라 여기도 표시는 해놓을게요. 그 옆에 코부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면서 저의 코스는 이번 단도 84개의 짧은뜨기 코스가 나와야 되겠지요. 삥 둘러서 올게요. 자,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짧은뜨기 마지막 왔고요. 다시 첫 번째 코, 여기 이번 단 첫 번째 코 V코에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저는 지금 이 무늬가 한 번 더 오고 짧은뜨기를 해주는 요번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 눈썹을 덮는 위치가 벌써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고 챙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완벽한 옵션이에요. 전에 했던 거와 같아요. 사슬 3개 해놓고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끼워서 스티치 마커하고 다시 여기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진행하는 요 트위스트 스티치 하는 방법으로 요번 단 쫙 돌려주고 그 다음 단 짧은뜨기까지 해서 돌아올게요. 자, 저는 요렇게 3단 무늬가 들어간 곳을 3단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짧은뜨기 단까지 해서 무늬단, 짧은뜨기 단에서 3세트를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종이 재질의 실로 떴을 경우랑 면 재질의 실로 떴을 경우랑 높이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정수리 부분부터 지금 무늬를 뜬 완전 여기까지 재어봤을 때 이 종이실은 18cm가 조금 덜 나오고 이렇게 면 소재로 떴던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정수리부터 무늬까지가 한 17cm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이로 뜨는 모자의 경우가 약간 머리에 딱 달라붙는 밀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눈썹까지 도달하는 그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약간 개인의 취향과 얼굴 사이즈의 차이가 있어서 두상 사이즈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써보면 지금 얘는 이 실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cm 정도가 저의 얼굴에 맞지만 면실은 17cm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밀착도가 실에 따라서 좀 달라서 직접 써보고 길이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챙 부분, 모자의 챙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